근데 여기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일단 요 방 뒤로 여기가 미닫이가 있어서 방이 두 개로 나뉘어요. 애기 낳는 방이에요. 지금 주인이 여기서 태어나셨대요. 그러니까 산실이었고 태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육아의 공간이었고 휴식의 공간이었는데 감나무 얘기를 꼭 해드릴게요. 어디 가서 대추나무나 석류나무가 심겨 있으면 그거는 아들 낳기를 바라는 다산의 의미입니다. 근데 감나무는 다산의 의미는 아니에요. 감나무는 습성이 뭐냐면 고염이라는 나무에 적을 붙여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감나무 혹시 추워서 죽고 나면 고염나무 돼버려요. 근데 이댁 며느님이 아들 딸을 낳아요. 아무리 만석군 부잣집의 아들 딸이라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련과 풍파를 감나무처럼 잘 이겨내라고 뜻을 새겨서 심었답니다. 그래서 마당 한가운데 저 감나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쓰임을 위해서는 저 뒤로 밀어야 되죠. 그래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무 얘기 나온 김에 들으실만 하죠? 예, 요 대나무 얘기는 좀 하고 가겠습니다. 대나무가요, 지금 저기도 보면 대나무가 지금 노랗게 된 거는 꽃을 피웠습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우면 상서로운 기운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대나무의 생리로 보면, 생태로 보면 죽기 전에 꽃 피우는 겁니다. 죽습니다, 꽃 피우면. 그래서 강릉 오죽헌에 재작년에 오죽이 꽃을 피웠다가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식물을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청송의 대나무가 보면 옛날에 다 이렇게 가늘었습니다. 근데 얘가 1살입니다. 올해 날에 됩니다. 5월달에. 그 다음에 얘가 딱 2살이고요. 얘가 3살이고 옛날 대나무는 다 이렇습니다. 청송의 대나무가 엄청나게 굵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뒤에 보면 색깔이 짙은 거 보이시죠? 대나무는 꽃으로 번식하지 않고 뿌리로 번식합니다. 그래서 평생 클 키와 부피를 한 달 반 만에, 2달도 안 걸립니다. 컵 엎어놓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컵 엎어놓은 상태에서 대납적 삐진 게 죽순이고요. 그 다음에 키부터 쫙 키웁니다. 그래서 외대로 쫙 올라가고요. 키 다 키우고 나서 줄기 뻗습니다. 줄기 다 뻗으면 잎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 동안 그 키와 그 부피로 자라는데 딱 하나 변하는 게 색깔이 점점 노란색을 띠죠. 푸른색에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간 노란 계통으로 슬슬 가다가 아까 말씀처럼 꽃을 피우는 상황이 생기면 죽는 거예요. 뿌리로 번식을 하니까. 그래서 청송의 대나무가 굵어지는 건 그냥 자연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저는 여기서 학생들 데리고는 우리 지구 온난화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거 증거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몇백 년 동안 요러던 것이 4년 전부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굵기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굵어졌거든요. 저런데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대통밥 해먹을 만큼 굵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거밖에는 저는 원인이 없다고 봅니다. 꽃을 피운 거는 올해 봄에 엄청나게 가물었어요. 그래서 산 밑에 있는 대나무는 안 죽었는데 평지에 있는 대나무는 다 꽃을 피우고 저렇게 죽어버렸습니다. 예, 이제 여기 3대 공간, 행랑채, 사랑채, 안채 오셨죠? 여기가 이제 이 댁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이죠. 영빈관에 해당하는, 그리고 조상님 오셨던 감시를 두었던 별채, 별묘라고 합니다. 마지막 공간에 들어가 보겠고요. 예, 옆으로 집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송정고택이라고 해서 송소 시모택 어른이 아들 4분을 두셨어요. 장자 상속이니까 큰아들께 이제 이 집을 물려주셨고, 둘째 아들 결혼해서 분가시키면서 지어준 집이 송정고택이고요. 예, 이 집도 꽤 큽니다. 한 30여 칸 되고요. 일광문을 둬서 혹시 손님이 들어오시거나 뭐 일이 있을 때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손님, 제가 부득이하게 저 멸암댁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아까 제사의 공간이고 조상님을 모셨다, 사당을 이해하고 들어오시면 굉장히 멋지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누마루가 있고 정자식으로 지어놔서 이거 뭐야 이러실 수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귀한 손님을 모시는 영빈관으로도 함께 활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사의 흔적은 어디에 남아있냐면 이 뉴마루 뒤에 보면 방이 있는데요. 방이 여기 한 칸 있고 여기 또 2칸짜리 방이 있죠. 보면 제사를 모셨다라는 건 일단 그 방 안에 들어가면
지금으로 보면 북박이장에 해당하는 공간요. 옛날에는 광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거기에 흰 한지로 깨끗하게 발라가지고 조상님을 모신 신주단지를 거기에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가 있으면 여기서 모셔서 이제 뭐 산 사람하고 똑같이 저희는 모셨으니까 그 신주단지가 꼭 가마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큰 사랑채 아까 보면 들어걸게면 다 들어 올라가 넓은 공간을 만들고 병풍 치고 제사 모시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제사 현장이 분명한 건 우물이 여기 따로 있습니다. 우물이 세 개니까. 우물이 여기 세 번째 우물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곡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사에 보시는 물과 음식을 전가리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곡간. 그 다음에 기단도 보면 여기 계단으로 보면 사단에 해당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다시 쌓으면서 유지 보수하는 가운데 조금 똑바로 쌓아줬으면 더 구분이 확실한데 좀 다르죠. 자, 여기서 좀 마지막 정리 말씀 드릴 텐데요. 건축물은 어디나 가보면 조선시대 건축물은 유교 질서에 철저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아까처럼 이런 봉황이나 여기 보면 사례기와라고 사례기와 여기 보면 보이시죠? 내린마루 끝에 보면 추녀마루 끝에 저거는 비바람 막으려고 해놓은 거고요. 근데 위에 보면 망화라고 해서 있어요. 그 인물을 새겼는데 저게 도깨비입니다. 애군 막아달라고 저렇게 했고요. 근데 여기 곡간이 있는 곳에는 봉황을 넣었어요. 재물이 번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일부러 바람길을 뒀어요. 일부러 둔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 이 굴뚝의 원형인데 굴뚝이 낮아요. 아까 말씀대로 비가 오거나 흐린 날 이 군부를 지피면 이 댁은 진짜 연중 손님이 안 끊기고 계속 숙박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군부를 떼니까 실제로 이 집을 휘감싸고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기가 소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흙과 나무의 어떤 온기가 마찬가지로 말려주고 이래서 송소고택을 방문하신 분들이 항상 그래요. 문화재인데 퇴락한 느낌이 아니다. 여긴 살아있는 것 같다. 생생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저기 팔짝 지붕에 보면 구멍 2개가 있잖아요. 저것도 바람길입니다. 저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좀 중요한 게 어떤 이런 과학적인 건축 기법, 그 다음에 주역의 어떤 질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죠. 그죠? 이 댁 주인어른 지금 저기 계신데 나중에 소개를 드릴 텐데요. 주인어른이 그런 말씀 하세요. 이런 고객들한테, 관광객들한테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250% 지정이 돼가지고 만석군 부잣집이었다. 250년 동안 만석의 불을 누렸던 집이다. 이래서 문 딱 걸어 잠그고 우리 거야 라고 안 열면 실제로 퇴락할 거라는 거예요. 관리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을 딱 열었더니 많은 관람객들이 오셔가지고 손길과 발길로 이렇게 쓸어주시고 또 숙박을 해주시니까 군부를 떼가지고 이게 관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재는 주인은 본인이시지만 사실 이렇게 관광객들과 우리 시민들, 국민들과 함께해서 지켜져 나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사람의 어떤 그 배품과 이런 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채보상회 회장 자격으로 이 마을에서 의병장을 내고 독립운동가들이 왕래를 하셨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일정한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댁이 잘 보존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좋은 기운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오늘은 뭐 좀 바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만 가족들하고 오시고 요즘은 관광 안내 해설사 제도가 어디든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군청 들어가서 예약하시면 오늘 못 나눈 얘기는 좀 더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숙박료 대략 얼마인데요? 그 칸마다 틀린데요. 뭐 행랑차 한 5만원부터 해가지고 이런 데는 뭐 한 20만원까지. 그 다음에 시즌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차이가 있고요. 요 집은 지금 몇 칸짜리로 보입니까? 요거는 뒤로는 한 칸이거든요. 예. 요거는 좀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그 같아요. 5칸입니까? 요거 별당 전체가 청소군청 11칸이랍니다. 예약을 받아요. 예. 청소군청 사이트에서. 예, 해설은 군청 사이트 가시면 되겠고요. 숙박 예약은 여기 주인어른 계신데 장교님 잠시 올라오시고. 예. 여기 만석군 송소 시모터그는 증선 되십니다. 예, 주인어른 되세요. 병문 경남고 출신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제가 이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경동고등학교 출신. 대문 밖에 주차장 쪽에 어슴집이 옆에 카페만 하나 이루고 한 자리가 초가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집을 한 25년 비워놓은 상태여서 초가집이 썩어 내려앉아가 자빠지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여기 살다 내려오면서
풀뿌린까지 치워버리니까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그거까지 해서 99칸인데 여기 소설대문 안쪽은 현재 92칸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에 99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집이 한 3채밖에 없어요. 예.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복원을 해서 이렇게 복원을 한 게 아니고 그대로 복원할 이야기 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관리를 관리만 제가 제 집이니까 안 할 수. 전부터 관리 시작했거든요. 제가 여기 내려온 게 2010년도에 내려와 13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집에 태어나기만 태어나고 서울서 쭉 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서 50년 넘게 살다가 이 집을 관리가 이게 막 남한테 맡겨봐도 감당이 안 되고 자기 집 아니니까 뭐 투자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내려와서 지금 살면서 뭐 천천히 손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우리가 한해 선배십니다. 한 2회쯤 될 거예요. 제가 5년생이고, 예, 74년도에, 초에 그 졸업했습니다. 예. 99칸 중에 97칸 빼고 92칸이 99칸. 네. 관리만 하시고 수익은 숙박은 이게 한 달에 관리비가 한 700~8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집이 이게 대지가 3,000평이에요. 풀 뽑는데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고 이 장작도 다 떼는 겁니다. 이게 폼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직원 월급 줘야죠. 이거 방열비 내야죠. 소소하게 뭐 이렇게 수리 손 봐야죠. 그러니 7~800만 들어가면 연간 곱하기 12 하면 딱 1억이에요. 여기는 국가문화재인데 앞에 팻말이 있는데 영화 찍느라고 다 빼가지고 옆에 따로 갖다 놨어요. 그런데 국가문화재인데 지금 손님 보시면은 기와가 이 집이 140년 된 기와치고는 깨끗하잖아요. 이게 원래 100년마다 한 번씩 기와하고 전부 다 교체를 해줘야 돼요. 이 제목은 140년이 돼도 멀쩡합니다. 안 썩으면 기와는 햇빛에 노출이 돼가지고 얼었다 녹았다 100년 동안 이걸 하다 보면 지대로 옆구리가 깨지고 터집니다. 그럼 물이 들어가면 석가래가 썩고 집이 망가지죠. 그래서 여기 제목은 놔두더라도 여기 기와하고 여기 흙담은 교체를 하는데 이 담 길이가 700m예요. 이게 바깥에 있고 안에 또 있고 2중 3중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길이가 700m. 이거를 2002년도 김대중 정권 때 할 때 비용이 20억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하면 인건비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한 35억 들어간대요. 예, 그러니 이걸 개인이 할 수는 없고 정부에서 이거를 해줬고 유지 관리는 별개예요. 마당에 풀을 뽑든 뭐 여기 태가 타가지고 도배를 하든 방 안에 뭐 볼를 설치하든 그건 난 뭘 알아 이거 주인이 알아서. 예, 정부에서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어요. 잔돈 많아. 관리 군하고 상관없어요. 저기 질문이 있답니다. 관리 직원이 정규직이 하나 있고 인건비가 하도 비싸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정규 직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스페어로 바쁠 때 한두 명씩 하고 풀 뽑을 때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영화를 찍는다 하셨는데 영화 편당 그 사인료로 대회비다 임마. 대비 같은데. 아 그거는 대회비인데 그런 건 금전적인 건 저 물으시니까 이게 본래 저희 집이 성수기 때 이게 이 만실이 되면은 총 금액이 한 180만 원 됩니다. 한 40명 정도 주무실 수 있고 방이 12개고 예 그래서 큰 방, 작은 방, 옛날 머슴방, 만석군, 주인방 다 틀립니다. 그래서 금액을 다 합하면 하루 전체를 빌리면 한 180 돼요. 되는데 영화를 한번 찍으면은 주인이 엄청 피곤해요. 여기 스텝이 한 100명씩 와가지고 담배 공짜 젊은 애들 아무나 씩씩 던져버리고 물병하고 그 다음에 막 이런데 기스 내버리고 우리 저기 세간살이 다 옮겨버리고 저 소품 집어넣어버리고 모찌가 아무데나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엄청 심해요.
그리고 야간 촬영 들어가면 주인이 잠을 못 자요. 새벽 5시 갔다 별명이 왔다 갔다 떨거려버려가지고 힘들죠.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나는 그냥 처음에 막 자꾸 그런 거 장사적으로 돈 얘기 제대로 하기도 그렇고.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데. 예, 글쎄 해야되는데 그래서 아마 여기 전체 빌딩 가격만 내놔라 그랬는데 안동 쪽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또 있대요. 왜 그래 그랬더니 청소비하고 예, 피곤한 거 뭐 이런 게 그래가지고 한 300 받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 영화도 그렇고 이게 며칠 찍는 게 있고 분량이 다 틀려요. 그런데 이거는 연속극이라 6개월을 찍어요. 뭐 매주 와가지고 하루 이틀 2, 3일 이러 와가지고 찍으니까 이런 게 소품들 뭐 우리 현판도 다 띄어대야 버리고 그래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산만 하지만 붙여놨는데 이게 장기로 하면 이 금액이 곱하기 하면은 한 1억이 됩니다. 그러면 저도 부담되고, 예, 그래서 군에서 과장이 와가지고, 저기 장관님 이거 좀 깎아 주셔야 됩니다. 청송군의 홍보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좀 깎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얘기 나왔으니까요. 그 방송국 뭐 홍보하는 건 아닌데 청송군에서도 우리 홍보를 위해서 3억 원을 뭐 후원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여기가 핫한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손자, 아들 내외 뭐 이렇게 데리고 한번 와보셔도 될 것 같은 게 SBS 월화 드라마로 1월 27일 날 16부작으로 방송 예정이고요. 이미 판권이 동남아를 비롯해 한 40개국에 팔렸대요. 그러니까 퓨전 사극이니까 젊은 취향에 맞춘 겁니다. 제목이 그래서 꽃선비 열애사라고 하는데요. 예, 꽃선비 열애사의 주 공간으로 이 송소고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나중에 반갑게 네, 꽃선비 연애사. 나중에 꼭 한번 재방문 하십시오. 꽃선비 연애사. 네, 우물입니다. 옛날 우물 그대로. 와. 내 얼굴이 비치네. 와.